그 제가 유튜브를 올린 걸 조회를 했는데 여기 지금 인원이 한 15명 될 건데 조회수가 4. 복습하세요 하고 업로드 막 했는데 4. 하나는 6인가 7인가. 어떤 최근 동영상? 아니 그 오행목. 예. 그러니까 안 본다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정규반 등록했으면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거 플러스 그리고 이제 내 사주를 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걸 소화를 했느냐 못 했느냐예요. 이거는 역학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일단은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걸 내가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들으면 아 하고 이해를 하는데 막상 설명해보세요 하면 못해요. 자신이 없는 거지. 왜? 소화가 제대로 안 됐거든.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 공부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이제 뭐가 포인트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사실 생각이 거쳐서 끝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라서 알맹이만 던져 주는 거란 말이에요. 씨앗만. 그럼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발화를 하셔가지고 뿌리를 박아야 돼요. 생각의 뿌리. 그래서 오늘도 복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방식대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저도 제가 정리한 거랑 말로 나오는 거랑 달라요. 굉장히 즉흥적으로 나와요. 말을 할 때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고 제가 한 얘기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도 듣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걸 다시 상기해 볼게요. 이렇게 목이 가운데 있었어요. 목이 가운데 있고 수평하고 수직을 얘기했었죠? 그쵸? 기억나죠? 수평은 현실을 얘기했었고 수직은 정신을 얘기했어요. 이상 이런 것들. 여기 위에는 뭐가 있었죠? 네, 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 여기는 금이 있고 여기는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목적이 돼요. 네. 이런 거 제가 얘기 안 했죠. 네. 이거 왜 반복하라는지 이제 이렇게 왜 되는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생각하기 쉬우라고. 여기는 근거가 돼요. 근거가 돼요. 여기는 영역, 여기는 행위. 자, 제가 앞으로 오행마다 이런 도표 비스무리한 거를 줄 텐데 이렇게 보면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수까지 끝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규칙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 목 위에 화가 있는 건 화 위에 뭐 또 수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갈 것 같죠?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 상상도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지? 라고. 그게 이제 제가 강조하는 반복의 중요성이에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답을 구할 수가 없어서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수직은 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직과 수평이다. 자, 근데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과거가 되고 여기는 이제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내가 목일간이에요. 목일간인데 얘네 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토국수가 안 돼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머리가 미래에 가 있다고. 머리가 이미 저 끝에, 나는 여기에 있는데 앞서가는 걸 얘기해요. 굉장히 앞서간다라는 거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가끔 내뱉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예. 그 사람들이 헛소리 한다 이러잖아요. 나는 이건희처럼 될 거야. 헛소리죠? 헛소리 맞잖아요. 예. 나는 빌 게이츠가 될 거야. 굉장한 헛소리죠? 왜 헛소리겠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영역이 없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그 현실성이 없잖아요. 내가 이건희처럼 되려면, 내가 만약에 굉장히 비전이 높은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그럼 그건 내 영역을 갖추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거 헛소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토는요, 여기 가운데 토가 되는 토 빼고 목화금수의 모든 곳에 여기 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가 하나만 있어도 현실성을 적당히 갖추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최고는 무토.
무토는 하나만 있어도 현실성을 갖추게 만들어줘요, 사람을. 그 여러분들이 지장간이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여기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호기심이 덜해서 제 블로그를 다 안 뒤져본 거예요. 지장간의 생지 안에 무토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아주 현실성을 부여해주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인간이라는 걸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에요, 대부분. 연봉으로 치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 3만 불? 2만 불 정도 되나? 그거 이상은 다 받는다는 소리. 무토 하나만 있어도. 최해소.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로 굉장한 파급력을 가진 게 무토. 근데 그게 내년에 또 들어오죠.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제가 나중에 파트 2 할 때 아주 많은 얘기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들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만 돼 있어요. 뭐 목일간인데, 간목일간인데 재관밖에 없다. 토금. 이상이 없는 거죠. 그냥 현실에서 치우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꿈도 없이. 꿈이 없어요, 그냥. 이미 어렸을 때 다 잃어버렸어, 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반대로 여기 수생목 목생화만 쫙 돼 있으면 사주에 뭐 토도 없고 금도 없어. 자월의 간목으로 태어났는데 병화 하나 있고 막 다 온통 수하고 화로만 돼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은 정신세계를 이미 떠나 있어요, 정신이. 예. 스님 같은 거지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뭔 소리야. 자기들끼리 이해하는 그 정신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스님들도 계급이 있어요. 우리 그 손오공 뭐지 그거? 나라라 슈퍼보드인가?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서유기. 거기에 보면 삼장법사 나오잖아요. 그 삼장도 계급이에요. 예, 스님들만의. 그 스님들도 계급을 올리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손문답을 해요. 그런 것처럼 정신세계 굉장히 높다.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돼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버겁다고요. 돈 벌기 싫은데 막 벌어야 되고 먹고 살려면은 그런 것들에 이제 노출이 돼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토는 하나 이상은 가졌으면 좋겠다. 천간의 무토 정도면 아주 괜찮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셨으면 해요. 자, 이것만 봐도요 통변이 가능해야 돼요. 목이 화로 가고 싶대요. 목이 화로 가고 싶대요. 이게 목적이래요.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게 목적이고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 화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근데 수라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수가 없는 목생화가 있다. 여기 우리 대표적이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목은 이제 연료와도 같죠. 땔감과도 같은 거죠. 화는 화력이겠죠. 아주 쉽게 그냥 물상으로 대체하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수가 없으면은 목생화가 1시간 하고 끝난다고.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유지가 안 된다고.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 하고 싶다만 있었지 뭐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변적일 수가 있어요. 뭐 화를 이루고 목생화가 그러니까 화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근거가 없어져서. 예.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내가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한 사명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아주 어렸을 때 생긴 꿈이라는 거예요.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수가 너무 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가 너무 강해. 목생화를 하는데 수가 너무 강해요. 천간에 막 인기수 다 떠있고 온통 수바다고 화는 막 정화 하나 딸랑 하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화로 가기가 어렵겠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화로 가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목한테 최고 좋은 거는 수가 모자란 듯이 약하게 있어주는 게 최고예요. 그래야지 화로 온전하게 잘 가요. 사주로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아주 미묘해요. 아주 미묘한 간극인데 그거 하나가 이제 크나큰 인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정도의 추론이 가능해줘야 돼요. 만약에 화가 없으면 온통 토금으로만 돼 있으면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버는 직장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벗어나요. 야, 왜 그렇게만 하고 막 철야를 해요? 이런 사람들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7일 밤낮을 밤새도 토금으로만 돼 있으면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가끔 이렇게 놀러도 가고 주말엔 쉬고 해야지. 안 돼요, 그게. 회사에서 호출하면 그냥 가요.
금한테 저항할 수 있는 화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놀고 쉬고 놀러 다니고 연애하고 이런 거는 현실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연애하는 거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연애가 아니라 결혼만 되는 거예요. 연애가 불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 목의 본능은, 그러니까 목을 떠나서 사람의 본능은 누구나 이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일간별로 다. 특히 목일간은 화를 무조건 추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이제 화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는 그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우리가 사주 안에서 화가 없고 뭐 목이 없고 이런 것들 있죠. 제가 뭐가 없으면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다고 해서 막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무의식 저 깊은 곳에 있다고. 잠재되어 있다고요. 잠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해요. 우리가 타고난 그릇,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뭐 행복이라고 하려면은 내가 타고난 그릇을 알고 어느 정도까지 만족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행복은. 내가 포기할 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룰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절망으로 다가오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목이 강한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모르거든. 이룰 수 있다 없다를 모르고 그냥 희망에 가득 차서 가거든.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이유에 모르니까. 모를 때가 제일 행복하다. 항상 모르고 살아야 됩니다. 목은.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목에 대한 아주 간략한 정리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뭐 복습하시겠지?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왔을 땐 조회수가 10을 넘어 있기를 네, 간절히 바라면서. 네, 이제 질문하세요. 네, 그 목이 일반일 때 네. 화가 과정이고 저는 소가 관역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목이 일간일 때 화가 과정이라고요? 아,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소는 행인 거죠. 활총이라고 화를 말씀해 주셨고. 네, 식신상관이니까. 관역이 토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행위가 금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거 그러니까 오행적인 이해와 십성의 이해는 달리해. 괴를 달리해요, 괴. 근데 어쨌든 기본은 오행이에요. 오행.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제가 얘기한 것들이요, 어느 건 맞다고 생각되고 어느 건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닌데가 아니라 내가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팔자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던지는 얘기들을 다 그대로 수용을 하셔야 돼요. 맞고 아니고가 아니라 다 수용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론들이 서로 섞여야 돼요. 안 섞이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화가 없는 사람들은 섞이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걸 얘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화. 자, 목은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얘기해 보실 분. 목. 예? 생명? 오씨, 뭐 인? 내가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예, 여러분들이 잘 이제 되어있네. 복습 안 해도 되네. 안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예. 화는 그러면은, 자, 인을 먼저 얘기하자고요. 인. 화는 예예요. 예. 예. 인의 예, 지 중에서 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화가 예인 것은 높낮이를 얘기해요. 높낮이. 높고 낮음을 아는 거. 마땅한 도리를 아는 거. 우리가 예의 있다고 하죠. 왜 그 사람이 예의 있다 그래요? 상대를 높일 줄 아니까. 나를 낮추고. 그게 예의예요. 다른 게 예가 아니다. 화의 기본적인 특성이 그러하다고요. 화는 뭐예요? 아니, 뭐, 화가 뭐예요? 불이잖아요. 네, 제가 의도를 파악하세요? 우리 수능 볼 때도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 네, 의도. 화는 불이다. 네. 아, 수능하니까 나도 이번에 연기됐다고. 굉장한, 예. 아주 끝나고 나면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진이 다르거든. 일진이 다르거든. 일진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날 컨디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일주일 연기한 거 하나로. 그거 뭐 사람들 막 칭찬하더라고요. 와, 역시 문재인 최고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이렇게 연기했어야 되는 거다, 안전을 생각하면은. 근데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을 못 하더라고. 이거는 무조건 상위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예, 상위권, 최상위권들. 예. 아니, 왜겠어요? 예, 걔네들이 준비 끝나고 최상위권은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최상위권 약간 안 되는 상위권 애들 있죠? 중상위권 애들. 걔네들이 부족한 거 다 채울 거라고. 뭐 이번에 지진 특강 이런 것도 있던데. 일주일 만에 완성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진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우리 컨디션 얘기하죠. 컨디션 우리 굉장히 좌우 될 것 같지 않아요? 수능도?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이, 합격할 사람이 못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겁니다. 누구 탓하겠어요, 당연히. 최상위권이 막 맨날 만점 받던 애가 두세 개 틀렸어. 누구 원망할 거야, 그러면은. 그것도 틀린 이유를 보니까 전날 밤에 잠을 못 잤대. 이러면 누구 원망할 거예요? 누구 원망해서 저기. 어제 그런 게 운명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어쩌다가 또 수능 얘기까지 나왔냐? 예. 가끔 이렇게 셉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고, 화는 그래서 불과 뭐 온도, 뜨거워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비치고. 그래서 높낮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얘다. 그게.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다? 발산직이에요. 목이 뭐라고 했죠? 분발. 네. 분산지기 하려면 화가 맞겠죠? 자, 그래서 약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이거예요. 땅 속에 여기 수가 하나 있어요. 수가. 얘가 어떻게 해야지 나온다고요? 아주 적당한 때를 만나면은 적절한 수와 적절한 온기를 만나야겠죠? 그렇게 하면 얘가 저절로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참았다가 팍 터지듯이. 그게 이제 목이라고 얘기를 했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 자라면, 이게 목은요 직선으로 자라요. 직선으로. 고든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자라요.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횡단보도 건널 때 여기 앞에만 보고 간다고. 옆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만약에 옆으로 보는 애가 있다면 그거는 얘가 벌써 화를 만났어. 네, 싹이 좀 된 애예요, 걔는. 아, 진짜로. 만약에 이렇게 손 들고 좌우로 살펴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려서부터 일찍 시작을 하잖아요. 걔는 정신적인 성장이 다른 애들보다 빠르다는 소리예요.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직선으로 자라는 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에는 중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아무리 응축되어 있는 힘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할 거예요. 인간도 키에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평균적인 키가. 그렇듯이 이렇게 자라고 나면은 이 끝에부터 봉오리가 열리면서 사방으로 퍼지려고 하는데 이게 꽃이 되겠죠, 결국에는. 가지가 쫙쫙 뻗어나가서 꽃이 되잖아요. 발산직이라고요. 화는요, 방향이 없어요.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요. 퍼지는 기운을 발산직이라고 합니다. 퍼지는 기운. 화의 본질은 퍼지는 기운이에요. 화의 본질은. 그래서 애들 풀어놓으면 사방팔방 뛰어다니잖아요. 여기 안 가봤으면 거기로 가잖아. 그렇게 사방으로 퍼진 거 아니에요? 아이 하나 딱 개랑 비교하면 안 되지. 예, 아이나 뭐 이런 애완견, 이렇게 비슷한 예를 들어서 풀어놓으면 이렇게 사방팔방 건드리고 다닌다고요. 또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향수도 싹 퍼지죠. 그리고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예, 몸 안에서 확 맛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퍼지는 기운이 화다. 우리가 맛을 따지면은 매운맛이 화예요. 먹으면 확 퍼지죠. 입으로 먹었는데 발끝까지 그냥 퍼지잖아요. 그 뜨거운 맛이. 나중에 스키장 가시면은 양말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한번 스키를 타보세요. 발 절대로 얼지 않아요. 따뜻해요. 예, 그게 화의 기운이에요. 아닌 것 같죠? 예, 저도 실험은 안 했는데 호기심 천국에서 나왔어요. 호기심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볼 때는 술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처럼 돼 있는데 안에 품고 있는 기운은 화의 기운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 화가 없으면은, 그럼 퍼지는 기운이 없네? 자, 그럼 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하나씩 볼까요? 어떻게 될까라기보다는, 그래서 화는 섞인다. 섞인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섞이고 변화한다. 화 자체가 변화예요, 변화. 우리 불 타오르는 거 보세요. 굉장히 변화가 막 크죠? 화의
그 화는 발산하고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서로 섞이고 불은 불끼리 합쳐지잖아요. 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목이나 금은 서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화는 변화와 섞이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고 내가 스스로 변화하려는 게 있어야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고요. 화가 없다는 거는 그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저기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니까 절망하시지 말고 표정이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래도 화가 강한 사람들이 비슷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사주 상담으로 온다. 문제가 살짝 있겠네요. 아무리 목이 왕해도 화로 가지 못했으면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철이 안 든 거라고. 사회생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 화입니다. 화. 우리는 화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만물은 항상 변하잖아요. 하물며 인간이면은 성인이 됐다고 해서 외모가 끝이 아니라 계속 변한다고요. 날마다. 그게 화의 본질이에요. 화의 본질. 그래서 목이 처음에 제가 관계를 맺으려면 관계의지라고 했죠. 화는 관계가 된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 드러난 것, 이게 화입니다. 그래서 목화를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목은 시작이고 이거는 시작한 게 가시화된 거예요. 화가 있어야 가시화가 돼요. 우리가 헬스클럽에 등록을 한다. 이건 목이에요, 화예요? 목이죠. 근데 헬스클럽 등록만 했어. 안 나가. 하루 이틀 나가고 안 나가. 그럼 그거 목에서 끝난 거예요, 그냥. 화로 가야지 꾸준히 나간다고요. 해본다고. 그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목은 화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꽃을 결국 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살이 빠지던 몸매가 만들어지던 건강해지던 화를 반드시 만나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화가 없으면 결국에는 목의 단계에서 멈춘다는 소리예요. 꾸준히 갈 수 없이.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가시화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항상 뭐가 된다?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목이 있는데 화가 없으면 만족이 쉽게 안 된다고요. 애한테 장난감 아무리 사줘도 만족이 안 돼. 갑자기 얘가 막 로봇을 좋아하던 애가 갑자기 막 인형 좋아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다고요. 그게 화가 없는 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가 있어도 문제야. 계속 새로운 걸로 이렇게 자극을 시켜줘야 돼. 아니, 애들이 그렇잖아요. 왜 그거 있는데 왜 다른 거 사달라고 하냐. 미묘하게 다르거든, 그게 두 개가. 이건 변신이 되고 이건 변신이 안 되거든. 그리고 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애기들은요, 본능적으로 화를 추구하거든요. 애기들 TV 보라고 어떤 거에 가장 TV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TV 볼 때? TV 여러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고. 와, 정답입니다. 애들은요, 드라마나 뉴스 뭐 이런 건 절대 집중 안 해요. 광고 보면은 엄청나게 집중해요. 멍 때리고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왜?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광고는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화면 전환 굉장히 빠르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광고는 애들한테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TV 여러 개 틀어놓으면 거기 시청률 1등 할 거예요, 광고가. 그게 화다. 목이 추구하는 본질. 야, 그러면 애는 목이라고 했는데 화는 어떤 거예요? 청년기. 근데 정확하게 어떤 단계일까요? 그냥 청년기일까? 청소년? 그거 어떤 거냐고요? 어떤 단계냐고요? 단순히 나이로? 화는 성장기? 네, 생식이 가능한 단계예요. 자손 번식이 되는 때. 열매는, 꽃은 왜 핀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거잖아요. 우리 보기 좋으라고 피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예. 꽃이 피는 이유는 향기를 내기 위해서 피고, 그 향기는 결국에는 이제 꿀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불러들이고 암수 수술과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걸 위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자손 번식을 위해서 그냥 태어나는 거라고요.
어느 순간 지성을 갖추고 이렇게 문명을 이뤘어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목적이 그냥 자손 번식. 무려 몇백만 년, 몇십만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기록도 되지 않은 역사가 있어요. 그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단계별로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는 다 메모하셨나? 네, 다 하셨죠? 자, 사주가 이렇게 약간 각이 안 서는데 이렇게 약간 미묘하게 안 맞긴 한데 다음엔 이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야겠다. 자, 사주가 이렇게 생겼죠. 자, 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명을 읽는다라고 얘기하죠. 명을 이해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명리잖아요. 명리학이고. 우리가 명을 이렇게 읽는데 어디까지를 명의 그 단위로 봐야 될까? 자, 일간을 많이 얘기하죠. 일간이 여러분들이에요? 일간이 나야? 아니면 이 팔자가 나야? 그거 잘 모르겠죠. 이 전체를 일단 우선으로 보세요. 일간을 중심으로 물론 보기도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하려면 일간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전체에 이렇게 대운이 존재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거 전체를 명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대운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대운에 있는 것까지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이게 어떤 기둥에 들어오는 거야 라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 생극 때문에. 그런 거 일단 보지 말고 어떤 게 그냥 들어왔구나 개수만 따지셔도 지금은 무방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기둥마다요 사주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이대가 있어요. 발휘하는. 자, 여기 있는 연주는요 초년 15세까지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식신, 앞에 식신이 딱 있다. 식신에 관련된 사건, 사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주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평관이 딱 있잖아요. 어렸을 때 힘들었겠네.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인성이 있잖아요. 아유, 공부 열심히 했겠네. 끝이에요, 그게. 15세까지. 자, 그러면 15세 이후부터 여기 월주가 작동하는 데는 여기는 30세까지예요. 월주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 월주의 사건, 사고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적인 게 형성되는 대부분의 시점이 중고등학생 때 적성검사하고 우리가 사춘기 겪을 때 이때 사춘기를 굉장히 겪는다고요. 이게 원론적으로는 이게 목에 당겨야 되고 이게 화에 당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에서 화로 변할 때 굉장한 육체가 변하잖아요. 생식이 가능해졌대요. 얼마나 큰 변화예요. 호르몬이 갑자기 증폭이 된 거예요. 정체성을 띠게 된 거고. 육체만 변할까? 정신도 같이 변하지 않을까요? 정신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이때 겪어야 정상이라고요. 이때 사춘기 안 겪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이때 안 겪으면 나중에 언젠가 오거든. 4, 50 먹고 오면 그거 참 미쳐요, 사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본인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 어렸을 때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사고 치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사고 안 쳐요. 어렸을 때 굉장히 올바르게 자란 사람들이 나이 먹고 사고를 쳐요. 근데 나이 먹고 사고 치는 거는 피해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까지, 특히 내가 처자식이 있다면은 그건 좀 크죠? 네, 사이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막 ADHD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올바르게 될 확률이 더 커요. 오히려 어렸을 때 말 잘 듣고 이런 애들이 더 영악해요. 이거는 아마 저기 굳이 명리뿐만이 아니라 저기 뭐 심리학이라던가 뭐 아동에 관련된 그 어떤 학문을 갖다 대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치가. 그냥 단지 저는 명리의 잣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일주가 이제 작동하는 게 45세까지, 여기가 60세까지. 그러니까 각각의 기둥이 15년씩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30살 넘어서 새로운 진로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 20대는 열정페이가 맞아요. 내가 뭣도 모르고 하거든. 근데 30대는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이 일이 맞나? 다시 생각하는 게 30대부터예요. 왜? 일주의 능력을 쓰고 싶거든. 이제 일지에 있는 내 거. 일지에 있는 게 내 거잖아요. 월주에 있는 건 내 게 아니잖아. 부모님 거지.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지. 뭐 15세 때 뭐 내 의지, 순수한 내 의지로 직업을 정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로와 적성은 달라요. 우리가 적성 검사는 중고등학생 때 다 하는데, 너는 이거 하면 좋겠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요? 여기는 진로와 적성이 일치가 됐으니까. 적성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그게 사주 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치 안 돼요. 만족도랑 내가 주어진 일이랑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요. 그리고 60세가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뭐 뒤에 또 있나 이렇게? 앞에? 어떻게?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고? 헉, 어떻게 알았어요? 야, 이거는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 내용인데? 네, 맞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75세까지. 자, 15세씩 끊는 이유는 한 세기의 절반을 얘기해요. 15세씩 끊는 거. 한 세기의 절반. 인간의 수명은 원래 60세로 120세로 설계가 됐어요.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원래는 순수한 우리가 뭐 어떤 그 부모님의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는 외부로부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근데 우리 막 수많은 바이러스, 세균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를 망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120에서 깎아먹은 것 뿐이에요. 옛날 시대는 이게 더 이렇게 돼서 45세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옛날엔 그래서 환갑이라고 해서 60 이상 살면 벼슬을 그냥 줬다고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벼슬 하나 해라. 하늘이 내려준 수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준 거예요. 거지고 뭐고 할 것 없이 귀천에 상관없이 벼슬을 줬어요. 60이 넘어가면. 그만큼 옛날에는 60 이상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그 내면의 변화, 이거를 겪는 가장 최적계의 나이는 15단위예요. 여러분들 지금 30세가 넘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고심을 막 해야 돼, 이때. 그래서 이 학문도 언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 이후에. 30 이후에. 우리 모임의 연령대가 대부분 30 전후로 돼 있죠? 네, 30 이후. 어린 20대들은 이거 배우기 어려워요. 네. 걔네들이 인생에 뭐 쓴맛을 받겠어? 단맛을 받겠어? 단맛은 받겠지. 쓴맛은 못 받겠지. 아니, 단맛은 20대 때 한 번씩 봐야죠. 연애, 행복 이런 것도 겪어보고. 그래서 자, 이건 이게 되죠? 그래서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그 변화, 그거를 제 나이에 제때 겪지 않으면은 그거 문제 있는 아이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저는 굉장히 역동의 시기를 보냈어요. 15세 이후에 갑자기 음악에 막 심취하고 내 내면을 그때 막 난 왜 태어났지 생각하고, 자아가 형성되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학교 교과목에서도 나와요. 자아 형성이라는 주제로 대부분 사춘기를 겪게 되고, 그쵸? 그게 아주 미묘한 그 시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중2야? 중3도 아니고. 정확하죠? 15세로 나와 있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이게 많이 밝혀져 있는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 그래서 화는 그래서 섞이는 거를 얘기를 하고, 관계하려고 하고 관계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관계가 됐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남녀가 만났어요. 연애를 해요. 근데 스킨십을 안 하고 잠을 안 자요, 얘랑. 굉장히 순화했습니다. 이거 연애라고 할 수 있어요? 연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친구 관계 아닌가?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아니, 잡지도 않고 이렇게 뽀뽀도 안 할 거면은 그 섞이는 게 화의 상태라고요, 섞이는 거. 안 섞이잖아요. 막 거부하고 나는 결혼하기 전에 안 된다 그러고. 그거는 참다운 연애가 아니라고. 섞이지 않으니까, 섞인다라는 거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포함해요. 우리 속궁합 얘기하죠. 속궁합은 정신을 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도를 보는 거라고요. 당연히 육체가 이렇게 만족이 될 때 이것도 같이 만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다룰 때는 육체와 정신을 같이 다루셔야 돼요. 음양. 항상 음양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 화가 없다 이러면 문제된 게 아니라 화가 이면에 있는 거라고요. 달이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거라서 인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강의에 막 절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금수도 금수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러면 돼요, 그때는.
수화와 금목은 금목 수화가 있죠? 얘들은 서로 반대라고요. 화의 또 다른 모습이 수고, 수의 또 다른 모습이 화고, 금의 또 다른 모습이 목이고, 목의 또 다른 모습이 금이다. 방향성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화는 끊임없이 발산하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거를 펼쳐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펼쳐졌다. 수는 어떻게 됐다? 가장 강력하게 응축이 된 걸 수라고 하고, 화는 다 펼쳐진 거예요. 즉 우리가 제가 목 강의할 때 얘기했던 우리 태초의 상태였던 이거, 정자의 상태, DNA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상태가 수의 상태. 우리 인간은 그게 다 펼쳐져서 형상을 뚜렷하게 갖춘 거, 화. 우리는 화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화의 세상에. 그래서 화를 즐거움이라고, 태어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안는 단계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강한 사람들은 태어난 거에 대해 왜 난 태어났지 이런 거에 의미부여를 크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즐기고 싶어 해요. 아, 너무 좋다.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누구 만나도 너무 행복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누릴 때 다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화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걸 느끼는 센서가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화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 때문에 웃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요. 화가 강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사주는요, 기운이에요, 기운. 내가 어느 기운을 강하게 타고났냐. 화가 있다라는 거는 그런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한 이유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기운이 충만하니까 발산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고.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예요. 태양이잖아요, 태양. 밝게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말 한마디를 해도 화가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따뜻해요. 내 마음을 녹여준다고 막. 얘가 어떻게 이런 말을 나한테. 네, 연애도 가장 활발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화가 잘못되면은 연애를 좀 이상하게 하겠죠. 네. 아니, 지금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네. 저기 나중에 이제 뭐 화가 이제 다른 오행을 만날 때 할 시간에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든지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단계가. 자, 우리가 목의 단계는요, 호기심이 가득한 단계예요. 아직까지. 호기심. 의지만 있다고. 사주? 이거 나 몇 번 봤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참석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가 목의 단계예요. 이 모임에 처음 참석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도 한번 제대로 파볼까? 라고 하고 정규반에 나오기 시작한 이 상태가 목의 상태예요. 뭐든지 초창기, 기초를 얘기해요.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목의 단계에서는 아주 튼튼하게 이 기초를 딱 세운다고. 공부할 때도 목이 있는 사람들이 기초를 확실하게 세워요. 여기 만약에 목이 없다 그러면은 이 강의보다는 내가 뒤에 하는 종합 강의, 그걸 더 재밌어 하는 거예요. 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강의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기초거든, 이게. 나의 그 학문의 근본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내가 이거를 종합반에 막 처음 온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떠들면 먹힐 것 같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 사람들은 일단 종합반에만 온 사람들은 일단 목이 강한 사람들이 오기 힘들고, 만약에 목이 강한 사람이다 이러면 제가 다 끌고 와야지, 이쪽으로. 종합반을, 이거를 모르는 거지, 정규반을. 그게 목의 본질입니다. 제가 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해는 되잖아요. 그것들을 다 조합하면 이제 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는 사람들이 빨라요, 공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기 이제 화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네. 제 화의 기운을 좀 받아가세요. 저도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거를 또 그냥 한마디 툭 하는데 다 알아듣는 이유는 제가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화가 없으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 사람만, 왜냐하면 목은 방향성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퍼지는 게 아니라. 향수를 뿌려도 어떻게 된다고? 안 퍼진다고. 목 있는 사람은 딱 고정된다고, 내 주변에만. 그 사람한테만 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없고 목이 강한 사람들이 여기서 강의를 하잖아요. 한두 명이 와 이러고 확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한두 명이 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그게 화의 위력이에요. 퍼지게 하는 거. 당연히 연예인을 하더라도 화가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잘 드러낸다고. 화는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호기심이고,
화의 단계가 되면 호기심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금이 없으면 이제 계속 퍼지기만 하고 이게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예, 배우면 배울수록 헷갈린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면 할수록 막 이상하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예. 그리고 목화 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 잘합니다. 스스로 공부. 왜냐면 생각이 계속 뻗어나가거든요. 목화 자체가. 목이 뻗어나가는 거고 화가 확장되는 거니까. 목화 가는 사람들 스스로 뻗어나가려면은 불 다 끄고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목은 일을 하러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 화는 일을 하러 나가서 일을 하는 모습. 예, 금수가 없으면 퇴근이 없는 거지. 예, 금수가 약하면 퇴근이 없는 거예요. 수가 없으면 쉬는 게 안 되는 거고, 금이 없으면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게 많아져, 이게. 점점.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죠?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화라는 거 자체가. 퍼지는 거고. 그래서 내 사주에 만약에 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화가 관성이다. 관성. 십성으로 관성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관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는 관성이 돼요. 제가 이따가 강의할 때도 종합 강의할 때 십성 위주로 할 거예요. 왜 십성 위주로 하냐면은 십성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잘 먹혀요. 전체적으로 쉽고 빠르게 먹히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목화금수의 모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목이 관성이면은 관성이 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관성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관성이 인성이라는 화의 목적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화의 인성이 있다는 거는 내가 명예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 직업을 통해서 나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화면은 이게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화는 이미 뭔가 된 거잖아요. 드러났고. 그럼 이거는 자랑하고 싶은 관성이 되겠네요. 보여주고 싶은 관성. 내 직업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직업을.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네, 잘난 척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사주 안에. 이게 달라요. 같은 십성인데 오행마다 이게 다르니까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정규반에서는 이런 얘기를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종합반에서는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쟤들. 네. 나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빨리 다 정규반 들었으면 좋겠어. 더 재밌잖아요. 이런 거 알아들 때가. 뭐 재성이다 이러면 돈 자랑하는 거. 돈 자랑 잘합니다. 돈도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벌었다. 자기가 스스로 막 떠벌리고 다녀. 내가 이번에 주식을 해서 뭐 3천을 벌었는데 왜 떠벌려 그거를. 제가 그럽니다. 네. 알면서도 안 고쳐지네 이게. 그리고 웃긴 건 왜 그렇게 떠벌리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해요. 돈 쓰고 쓰는 걸로 인정받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떠벌리겠죠. 근데 이제 수가 뭐 재성으로 돼 있다 이러면 안 그러지.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돈 버는 거를. 버는데 막 얘기 안 해. 그 사람들 돈 쓰게 하려면은 자존심을 건드려야 돼요. 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존심 건드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열받아서 써요. 네. 사람마다 다루는 방법이 다 달라요. 네. 화가 인성으로 되어 있다. 보여주는 사랑을 막 보여줘야 돼. 내가 사랑하는 거를 드러내놓고. 꽃다발 막 이만큼 사서 내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마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물질로 보여줄 수 있어요, 마음을? 근데 꽃을 이만큼, 돈을 이만큼 보여주면은 그걸 사랑의 크기로 느껴요. 화가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네. 수 인성은 그렇게 까지 안 해도 되는데,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목화를 했고 지금 목화가 특출나게 발달된 사람들은 금수가 이제 굉장히 또 궁금해질 거예요. 그러면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보면 돼요. 관계의지? 관계를 끊으려는 의지가 되겠네. 그러면 화는 뭐 퍼지는 거? 그러면 수는 모으는 게 되겠네?
아주 쉽죠. 그게 음양입니다.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재관이 있는 사람과 재관이 없는 사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식상이 있는 사람, 식상이 없는 사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사주가 온통 뭐 목화로 돼 있다. 온통. 그럼 온통 금수로 된 사람들은 나랑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외향, 내향. 다르죠. 예, 돈 욕심이 있다 없다 다르죠.